자, 이미 제가 이 간주 임대료는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입력하는 거하고 모르고 입력하는 거 차이가 무지하게 크니까 해보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간주라는 말은 실제로 법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에서만. 법에서 간주는 실제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임대료 받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하지만 법에서 무조건 임대료 받은 것처럼 보는 거죠. 그거 우리 이미 제가 했었나? 다른 데서 했나? 뭐냐면 우리가 월세하고 전세가 임대하는 형태의 대표적인 두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월세로 임대하면 주된 수입이 뭐예요? 월세죠. 월세는 계정 과목이 뭐죠? 여러분 받으면? 임차료죠. 임대료죠. 임차료로 미쳤나봐. 잠이 덜 깼나봐요. 임대료. 그죠? 임대료는 수익이에요? 부채예요? 수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택의 임대는 면세지만 우리 시험에는 뭐 상가 주택을 내진 않으니까 상가 임대는 과세가 원칙 과세. 상가 임대는 대부분 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를 임대하면 주된 수입이 임대료잖아요. 임대료니까 임대료는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실제로 과세 때립니다. 근데 우리가 전세로 임대라는 거, 전세로 혼합형 말고 전세로만. 그럼 전세로만 임대하면 주된 수입이 뭐예요? 보증금 받는 거죠. 근데 보증금은 엄밀히 얘기하면 수입은 아니에요. 맞죠?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우리 회계에서도 계정과목 임대보증금이 부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면 과세한다 안 한다? 하면 원래 안 돼요. 부채인데 왜 과세를 해? 맞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다 전세로 임대하려고 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월세하고 전세가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 거지 뭐 둘을 차별을 두면 안 되죠. 근데 그냥 월세는 임대료가 주된 매출이니까 과세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전세는 임대보증금 받은 게 주된 수입이니까 요건 부채이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으면 형평에 문제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세 보증금 받은 걸 은행의 정기예금 통장에 그냥 넣었다라고 전제를 그냥 깔아버려요. 무조건 넣었다고 가정을 해요. 넣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임대료처럼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형평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간주 임대료는 워낙 시험에 되게 좋아요. 신고서에도 잘 내고. 알죠?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급 시기는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해를 돕긴 하겠지만 암기사항이에요. 알죠? 뭐냐면 만약에 내가 보증금 받은 게 2년치 보증금 받았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법인 쪽이든 법인 쪽. 법인이니까 3개월마다 때리는 거죠. 부가가치세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법인이 보증금을 2년치 받은 거예요. 그럼 그 2년치에 대한 보증금을 은행에 정기예금에 넣었을 경우에 발생할 이자는 2년치 이자잖아요. 그럼 그 2년치 이자는 2년치 임대료로 보는 거죠. 그걸 한 방에 다 때리면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 떨어져요. 맞죠? 그래서 3개월마다 나누어서 때리겠다라는 게 요 문구예요, 요 문구.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 우리 1기면 3월 말이잖아요. 3월 말. 맞죠? 과세 기간 종료일은요. 1기 언제예요? 자, 1기 중요하거든요, 이거. 1기 과세 기간 종료일 언제예요? 그렇죠. 6월 30일. 그렇죠. 그렇죠. 무서워 여기 할 때 항상 여기 할 때 대답 진짜로 왜 날짜 다 입력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은요 9월 30일이죠. 그 다음에 2기 과세 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니까 그러니까 종합하면 3개월마다 나눠서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는 절대 3개월마다 이렇게 안 줍니다.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예요. 뭐냐면 제가 앞으로 그 세금 계산서를 임대료는 받은 거예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아니, 간주 임대료 말고 그냥 임대료. 받았어요. 그건 받은 걸로 간주하는 게 받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줘야 돼요. 요구하면. 근데 간주 임대료는 실제로 임대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임대료 받은 것처럼 간주하는 거죠. 그럼 이건 엄밀히 하면 상상 속의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10%로 과세는 때려요. 이걸 우리가 건별이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우리 거기 자
교재로 가져가서 밑줄 좀 칠게요. 왜냐하면 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 믿는데 높아심에 믿는데 네. 네, 어떻게 하셨대? 안 믿어서. 어떻게?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549페이지로 갈게요. 549. 아, 549란다. 죄송해요. 이거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딨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다. 435페이지 일단 435. 또 잊어버리셨을 확률 높으니까 좀 밑줄 좀 치죠. 자, 435페이지에 맨 위에 우리가 매출 유형별 실무 프로세스 있죠. 요게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매출 유형이 있고 메인 유형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매출 유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14번 건별 있죠. 건별은 거기 첫 번째 줄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과세 매출에 밑줄 치시고,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과세 매출에 밑줄 치시고, 이거 해석하면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다 그 말이죠. 알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사례 있죠. 아래 사례 뭐예요? 사례? 자, 사례에 거기 영수증에 밑줄 좀 치시고, 영수증. 영수증은 우리 세법상 적격증명 서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적격증명 서류는 아닌데 10% 과세 매출일 때 건별 걸어요. 그러니까 둘 다죠. 증빙 아예 없거나 아니면 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증빙인데 10% 과세를 때릴 때, 알죠? 그때 우리가 건별이다라고 해요. 알죠? 일단 다 밑줄 좀 쳐볼까요? 어차피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니까. 자, 다시 이제 435페이지에 11번 과세 있죠? 조심하실 게 여기 11번 과세는요. 그 세자가 세금계산서의 세자예요. 알죠? 과세 더하기 세금계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밑줄 좀 부가가치세 10% 세금계산서 발급에 밑줄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0% 과세 매출했다고 무조건 과세가 아닙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까지 있어야 11번 과세를 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기. 자, 그 다음에 12번 영세 있죠. 영세. 영세 있잖아요. 이때 세자도 세금 계산서의 세자예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영세율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밑줄 좀 어디냐면 첫 번째 줄 발급까지 밑줄. 영세율 로컬 LC. 로컬 LC가 뭐죠, 여러분? 한국말로? 내국신용장입니다. 로컬 LC가 내국신용장.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면 우리가 그 국내 거래지만 영세를 해주는 거잖아요. 수출로 이어질 거니까.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에 밑줄 치시고.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라고 하면 12번 영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번 면세 있죠. 면세도 주의하실 게 면세 매출은 맞지만 계산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알죠? 그래서 밑줄 계산서 발급의 밑줄. 알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산서라는 게 없으면 면세라는 유형 걸 수가 없어요. 아셨죠? 주의.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가끔씩 유형을 잊어버리셔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개를. 특히 대표적인 게 면세예요. 가끔씩 면세로 팔고 사면 다 면세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면세도 내가 카드로 면세로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카면 이렇게 하는 거지 면세라고 안 걸어요. 그래서 계산서가 꼭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간이는 출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가 팔아야 간이거든요. 맞죠? 근데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가 없어요. 15번 간이는 없는 메뉴인데 가끔씩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간이과세자한테 팔았다! 라고 하면 간이 거시는 분들 계세요. 큰일 난다 그거. 알죠? 매출자가 간이과세자지 간이과세자한테 팔았으면 매입자가 간이잖아요. 조심. 그래서 15번은 아예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은.
자, 그 다음에 16번 수출 있죠? 요게 뭐냐면 외국으로의 수출이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면제까지 밑줄.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7번 카과 보이세요? 카과? 카과는 카드 과세 매출의 줄임말이에요. 밑줄. 거기 카드에 의한 과세 매출 입력 밑줄. 카드에 의한 과세 매출 입력에 밑줄치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여긴 신용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체크카드도 요거 써요. 알죠? 그래서 그냥 카드에만 밑친 거예요. 신용카드까지 안 치고. 다음에 18번 카면 있죠? 그럼 카면은 카드 면세 매출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밑줄 카드에 의한 면세 매출, 밑줄 카드에 의한 면세 매출. 자, 그 다음에 19번 카형 안 나오고요. 20번 명건은 매입 쪽에서 나와요. 매입 쪽에서. 그래서 패스. 그 다음에 21번 전자는 그 전자가 우리 알고 있는 그 전자화폐 있죠. 비트코인 같은 거. 그렇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비트코인 결제 안 해요. 서로 간에. 자, 그 다음에 22번 현과 있죠.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보세요. 여기 화면 보시면. 조심하실 게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메인 매출 전표 이렇게 현과 현면은 현금 과세, 현금 면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현금으로 과세 매출하면 현과라고 거세요. 이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유형에서 현자 들어가는 거 현금 영수증의 현자예요. 주의하셔야 된다. 그럼 현금하고 현금 영수증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왜요? 같은 거 아닌가요? 자, 왜 다른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현금으로 결제하셨어요? 자, 물어보는 거예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닥쳐요. 그래서 발행 안 해줬어. 물론 여러분 닥쳐요라고 하진 않겠지.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편의점 입장에서. 그때는 건별 거는 거예요. 증빙 없는 과세 매출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현금 결제하셨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네! 라고 하면 그때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현과 거는 거예요. 현과. 알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라고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현 쪽은. 알죠? 여기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세요. 많이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알죠? 왜냐면 요거 때문에 이게 좀, 그죠? 여기 좀 모자랐나 봐. 현금 영수증 쓰기가 좀 모자랐나 봐. 라고 믿고 싶고. 현금 영수증 조심. 괜찮아.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여러분들 뭐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잘못이 강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나쁜 거지만. 맞죠? 고치시면 되는 거야. 고치시면. 자, 그래서 22번 현과 있죠. 22번 현과. 네. 보이세요? 현과는 밑줄 좀 현금 영수증 밑줄 과세 매출 밑줄. 현금 영수증 밑줄 과세 매출 밑줄. 자, 그 다음에 23번 현면 있죠. 현면. 현면은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밑줄 면세 매출의 밑줄. 알죠? 제가 밑줄 안 친 건 그냥 없는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자 들어가는 건 영세율의 줄임말이에요. 알죠? 뭐 이런 것도 어렵지 않으실 거고. 하셨죠? 메인 유형은 메인 유형 나올 때 설명할게요. 알죠? 우리가 지금 할 건 대부분 다 매출 유형이라서. 자, 다시 여기 PPT 보시고. 자, 그래서 얘는 건별입니다. 건별. 왜냐면 시험에 얘가 어렵게 최근에 냈던 적이 99회차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뭘 냈었냐면 신고서에도 입력하세요도 출제 같이 했어요. 이거 서류는 쉽거든요. 요 간주임대료 우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은 아까 했던 수출 시점 명세서보다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시험에 신고서까지 입력하세요라고 하면 건별이라고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신고서 어디 입력할지가 돼요. 알죠? 그래서 꼭 건별이라 잘 외우신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아까 했던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가 공급 시기냐면 용역 다 제공했을 때.
알죠? 진행 기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장기할부,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계속적 공급은 각 부분 받기를 한데 간주임대료 아까 했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맨 아래 거는 내가 1년 이상 있잖아요. 1년 이상 용역을 제공하고요. 대가를 선불로 받은 거예요. 후불로는 잘 안 받죠, 여러분들? 선불로 받으면 이것도 몇 년치에 대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나누어서 때려야 되겠죠, 3개월마다. 그래서 간주임대로 똑같아요. 3개월마다 나누어서 때리지 선불 받은 거 다 때리진 않겠다라는 겁니다요. 됐죠? 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